my sleep. What is happening? You tell me. Dreaming of you, dreaming of us. On September 17, 2025, the Fed cut its key interest rates by 0.25 percentage points, bringing it to a range of 4.00 to 4.25%. It also signaled two more cuts within the year, starting with the big cut, 0.5 percentage points cut in September of last year. The Fed cut rates by a total of 1 percentage points through December and has kept rates unchanged since the beginning of this year. (2025년 9월 17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퍼센티지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에도 예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투자자에게는 기회이자 경고입니다. 미국 고용 둔화, 실업수당 청구 증가, 인플레이션 안정, 연준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버텨온 연준이 움직였다는 건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준은 2024년 12월 기준금리를 0.25 퍼센테이지 포인트 인하한 후 올 7월까지 5번 연속 동결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연준은 또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습니다. 6월 연준 의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표시해 분기마다 발표하는 표인 점도표상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 3.9%보다 0.3% 내려 0.25%씩 두 차례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입니다. 연준은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6월 1.4%에서 1.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고용 증가가 둔화되고 실업은 늘어났다며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또 아직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오래 남은 기간과 내년에는 누적될 것이라며 관세가 그는 개인 소비지출 상승률의 약 0.3% 내지 0.4 퍼센티지 포인트를 차지하고 비용이 아직 소비자 가격에 완전히 전가되지는 않은 채 기업들이 흡수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불확실성을 지목해 위험관리 차원의 금리 인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고용 물가 지표에 따라 금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파웰 의장이 추가 인하에 대해 거리를 뒀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은 통화 완화 선호인 비둘기파적이었지만 파월 의장은 매파적인 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하며 성급한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를 찬안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라 한국은 2.5%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이후 9개월 만의 인하로 노동시장 둔화에 대한
대응이 주요 배경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줄기찬 금리 인하의 압박에도 버텼던 연방준비제도가 9월 17일 9달 만에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미국의 고용 등 경제 전반 상황이 나빠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연준이 4.25 내지 4.50포인트로 금리를 내린 후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금리를 내리라고 연준과 제롬 파월 의장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올해 2분기 성장률이 3% 내로 예상을 웃돌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지금 내려야 한다고 했으나 파월 의장은 실업률이 여전히 낮고 노동시장도 견고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으로 경제 전망 불확실성이 높으며 통화 정책이 미국 경제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안정적이어서 금리 인하가 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연준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한다는 소식은 주식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로 한국과의 금리차가 줄어들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도 커졌습니다. 10월 한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시장에서 점쳐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유동성 확대를 의미합니다. 자금이 시장으로 흘러들고 주식 수요가 증가합니다. 특히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성장주는 수혜를 크게 있습니다. ETF를 활용한 분산 투자도 유효해 보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 쉬워지고 자금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이는 주식 투자 수요를 늘려 주가 상승 압력을 줍니다. 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매출과 이익 증가가 기대됩니다.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면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주식 등 위험 자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특히 금리 민감도가 높은 테크, AI, 바이오주 같은 성장주는 수혜를 크게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선반영된 경우 발표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만으로는 주식 상승이 지속되기 어렵고 기업 실적 개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금리 인하가 경기 둔화 대응으로 받아들여지면 오히려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만으로는 주가 상승이 지속되기 어렵고 기업 실적 개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기대감이 선반영된 경우 발표 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줄어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등
수출 중심 업종에 자금이 몰릴 수 있습니다. 달러 약세는 원화 강세, 수입 물가 안정, 기업 비용 절감, 실적 개선 기대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단기적 호재일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상승을 위해선 실물 경제와 기업 실적의 뒷받침이 필수입니다. 주식 투자 전략으로는 성장주 집중으로 기대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AI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등 성장 업종이 수혜를 입기 쉽습니다.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특히 부채 비율이 높은 중소형 성장주는 금리 하락 시 비용 절감과 그 효과가 큽니다. KODX, TIGR 등 ETF를 통해 테마별 분산 투자가 가능하며 리스크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채권 투자 전략으로는 단기 회사채와 장기 국채 바벨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벨 전략은 투자자들이 극단적인 두 자산군에 집중하여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이름처럼 엮인 바벨의 양쪽에 무게를 두듯 중간 위험 자산은 배제하고 저위험과 고위험 자산만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저위험 자산에는 현금, 단기 국채, MMF 등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자산, 고위험 자산에는 성장주, 신흥국 주식, 암호화폐 등 높은 수익 가능성이 있는 자산입니다. 바벨 전략에서는 중간 위험 자산을 제외합니다. 예를 들면 중기 채권, 중형주 등입니다. 이렇게 양극단에 투자함으로써 시장 충격에 대한 방어력과 고수익 기회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장기 금리가 안정세일 경우 일부 이익 실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금 투자 전략의 경우에는 자산의 10% 내에 금 보유가 좋아 보입니다. 금은 달러 약세 시 대체 자산으로 선호되며 금리 인하 시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 방식 다양화도 선호됩니다. KRX 금 현물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골드바의 경우 실물자산 보유 목적으로 금 ETF 펀드 경우에는 간편한 접근성, 금 신탁 경우에는 실물 운용과 수익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러 및 해외 자산에 대해서는 환율 하락 시 달러 약세가 예상될 때 달러 자산을 20 내지 30% 비중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신흥국 통화 강세가 나타나며 베트남 등 저평가 시장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대체 투자의 경우 부동산 투자 심리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대출 부담 완화로 투자 수요가 늘 수 있지만 정부 규제와 과열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LS 리츠, MMF 등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은 방향성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수적 투자자는 금과 달러, 적극적 투자자는 성장주, 장기 투자자는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투자자에게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입니다. 금리 인하 국면은 기회는 많은 시기이지만 방향성 없는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풀리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만 경기 둔화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전략이 중요합니다.